저어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저어새는 왜 저어새라고 할까요? 먹이 잡을 때 주워가지고 찾아가지고. 너네 공부하고 왔니? 자, 이렇게 정신없이 머리를 젓고 물고기를 잡기 때문에 저어서 물고기를 잡는다고 저어새라고 해요. 저어새는 전 세계에 있는데 나라마다 부르는 이름이 달라요. 영어를 쓰는 나라에서는 이 저어새 부리가 꼭 숟가락처럼 생겼다고 해서 스푼빌, 얘 얼굴이 까맣거든요. 블랙페이스드 스푼빌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중국 사람들은 이 부리가 중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악기, 비파라고 하는 악기가 있어요. 얼굴이 까만, 흑검, 얼굴이 까만 비파를 닮은 백로, 이런 뜻으로 부르기도 해요. 자, 저어새는 전 세계에 6종류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관찰되는 2종류를 제외한 나머지 4종류의 저어새는 개체수가 각각 10만 마리 이상이 돼서 사람들이 특별하게 보호해주지 않아도 잘 살 수 있는 애들이에요. 근데 유독 우리나라에 오는 2종류, 저어새와 노랑부리 저어새, 이 2종류는 수가 아주 적어서 멸종 위기종 1급, 2급으로 지정돼서 보호하고 있는 종이에요. 우리나라에 오는 2종류를 살펴보면은 저어새와 노랑부리 저어새요. 자, 다르죠? 그러면 하나를 같이 살펴볼까요?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일단은 부리 끝이에요. 부리 끝이 노래서 노랑부리 저어새라고 해요. 근데 저어새도 노랑부리 저어새 둘 다 갯벌에 넣고 먹이를 잡는 애들인데 부리 끝에 갯벌 흙이 묻어서 이게 말라버리면 멀리서 볼 때 저어새도 부리 끝이 노랗게 보여요. 이것만 가지고는 구분이 안 돼요. 두 번째 봐야 될 게 목 아래예요. 노랑부리 저어새는 이렇게 목 아래에 타원형으로 길게 노란색 피부가 드러나 있어요. 저어새는 털로 덮여 있고. 근데 이거 역시도 고개를 숙이고 있으면 잘 안 보이겠죠. 마지막으로 살펴봐야 될 게 이게 가장 찾기 쉬운 방법인데 눈의 위치예요. 아까 봤듯이 저어새는 까만 부리 안에 눈이 들어가 있고 노랑부리 저어새는 까만 부리 바깥에 눈이 들어가 있어서 저어새는 멀리서 보면 눈이 잘 안 보여요. 노랑부리 저어새는 멀리 있을 때 눈이 콩알처럼 콕 찍혀서 보여요. 제일 찾기 쉬워요. 눈의 위치를 가지고 보는 것이. 한번 볼까요? 그리고 저어새는 우리나라에 봄에 와서 가을까지 새끼를 낳아 기르고 번식을 하고 겨울에 따뜻한 나라로 돌아가는 여름 철새예요. 노랑부리 저어새는 우리나라보다 북쪽, 위쪽에서 번식을 하고 겨울이 되면 우리나라에 내려오는 겨울 철새예요. 얘네들을 같이 볼 수 있는 시기가 없겠죠. 아주 짧은 기간이 있어요. 언제? 바뀔 때. 가을을 바뀔 때. 늦가을.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늦가을에 얘네들이 떠나기 전에 얘네들이 조금 일찍 내려와서 같이 섞여 있어요. 그때 같이 섞여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저어새는 전 세계 수가 5,000마리가 안 돼요. 전 세계에. 그래서 멸종위기종 1급, 얘는 10,000에서 15,000마리 정도 추정해요. 그래서 2급으로 지정되어 있어요. 이 저어새는 주로 요 지역에서만 살아가요. 특히 우리나라에서 번식을 하는 새예요. 원이 제일 크죠? 이 제일 큰 원이 어디요? 강화도예요. 강화도가 가장 중요하고 많은 저어새들이 사는 번식지예요. 그리고 겨울이 되면은 일본이나 중국, 홍콩, 대만, 멀리는 베트남까지 가서 월동을 하는 새들이에요. 애기 사람을 유아라고 하죠. 어른 사람을 성인이라고 해요. 자, 애기 새는 뭐라고 할까요? 비슷했어. 유조라고 해요. 어른 새는 성조라고 해요. 유조, 성조인데 유조와 성조가 닮았지만 다르죠. 자, 유조와 성조가 아주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볼까요? 뒤에 벼, 또 눈 색깔이 다르고 또 여기 부리에 주름이 없고 다 나왔어요. 목 아래가 노란색이에요. 다 나왔어요. 자, 손에 노란색이 없어. 맞아요. 다 나왔어요. 눈에 홍채 색깔이 다르죠? 까만색, 빨간색. 그 다음에 부리가 어때요? 얘가 주름이 있는데 주름이 없죠? 얘네들은 어린 시기에는 부리가 밋밋하다가 2살이 지나면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주름이 많이 생기기 시작해요. 여러분들은 지금 주름 하나 없이 탱탱하죠? 그러나 선생님까지만 가도 주름이, 죄송합니다, 보이기 시작해요. 그죠?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를 가면 주름이 더 많이 보이죠? 마찬가지 얘네들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주름이 많아져요. 그래서 이 주름의 분포를 가지고 나이를 구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얘네들의 주름은 사람 지문하고 똑같아서 저새 개체마다 주름의 모양이 다 달라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구분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목에 노란색 띠, 그 다음에 댕기깃 없죠? 이 노란색 띠와 댕기깃은 성조에도 1년 내내 있지 않고 겨울에는 사라져요. 번식기 때만 나타나요. 그래서 번식깃이라고 해요.
근데 새끼들은 번식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번식깃이 없겠죠. 번식깃이 있어야지 성조에 번식할 수 있는 애들이에요. 이런 차이가 있죠. 얘네들이 월동을 하고 우리나라 오면 이제 번식지에서 번식을 해야 될 거 아니죠? 겠 번식을 하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있어요. 털을 조금 더 둥지. 똑같은 말이에요. 둥지를 만들어야 돼요, 번식을 하려면. 그래서 우리가 얘네들이 오기 전에 미리 들어가서 그 번식지에다가 둥지 털을 만들어주고 카메라를 달아놔요. 그러고 나서 얘네들 떠나고 나서 돌아와서 그걸 이제 카메라를 돌려보는데 이 사진이 찍혔어요. 이거 보고 우리 깜짝 놀랐어요. 정말 황당한 사진이에요. 왜? 찾아보세요. 왜 황당하지? 나뭇가지 무거운 얘랑 저기 앉아있는 얘 종류가 달라요. 맞았어요. 자, 위에 있는 애 보세요. 부리 끝이 노랗죠? 네. 눈도 턱 보이고 밑에 피부도 보이죠? 얘는 노랑부리 저어새예요. 얘는 저어새고 암수가 종이 달라요. 몰라. 나도 궁금해. 자, 추측만 할 수 있는데 같이 섞여서 먹이 활동 막 했겠죠? 막 부리질을 하다가 부리가 탁 부딪힌 거예요. 부리가 탁 부딪히니까 음악이 쫙 깔리면서 불이 바바박 튀었어요. 그때부터 종이 다른 두 저어새가 썸을 타기 시작했어요. 근데 문제는 좀 있으면은 이 저어새는 남쪽으로 내려가야 돼요. 그죠? 얘는 여기서 월동을 해야 돼요. 이 수컷이 고민이 많았겠죠? 제 마음에 너무 마음에 드는데 이제 헤어지면 또 못 볼 거예요. 어떻게 했을까? 같이 살세요. 같이 아, 얘한테 같이 살자고? 그런 거 아니야? 너무하잖아. 내가 따라 내려가야지. 자기가 따라 내려갔어요. 월동지까지 따라 내려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겨울을 나고 다음에 봄에 같이 이동을 해서 짝짓기를 하는 것으로 예상을 해요. 추측을 해요. 종을 뛰어넘는 사랑이 시작된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 종이 다른데 종이 다른 두 종이 새끼를 낳을 수가 있을까요? 네. 나올 수 있겠죠. 종이 다른데 아니 새잖아요, 맞아요. 늑대랑 강아지랑 늑대랑 강아지랑 결혼시켜가지고 여기 나올 수도 있어요. 가능해요. 친척 관계인 종들, 이걸 좀 어려운 말로 근연종이라고 해요. 근연종, 뭐라고? 근연종인 관계에 있는 동물들은 종이 달라도 짝짓기를 해서 나올 수가 있어요. 종이 다른 동물들도 그렇게 교잡종이 태어나기도 해요. 얘네들도 교잡종이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이때부터 봤는데 분명히 부리 끝은 까만색이에요. 까만색이야. 근데 밑에 피부가 드러나 있거나 분명히 이 피부는 여기 털인데 피부가 없는데 여기 눈은 까만 불이 바깥에 찍혀 있거나 어떤 애들은 노란색 피부가 또 이렇게 동그랗게 타원형인데 반은 털로 덮여 있고 반만 반달처럼 피부가 드러나 있고 이런 교잡종들이 막 보여요. 그래서 오늘 가면은 우리가 이런 특징을 가진 눈이 콕 찍혀 보이는 노랑부리의 특징을 가진 저어새들을 볼 수가 있어요. 얘네들 사이에 태어난 애들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전 세계 우리나라의 어떤 번식지에서도 처음 관찰된 10년 정도 됐는데 사례고 그래서 많은 저어새 연구자들이 주의 깊게 보고 있어요. 얘네들이 낳은 새끼들이 짝짓기를 해서 새끼를 낳을 수 있을까 없을까? 원래는 못 낳아요. 원래는 노새는 생식 능력이 없어요. 라이거도 그렇고 교잡종들은. 근데 새들의 세계에서는 그게 깨지는 기록들이 조금 있어서 얘네들이 또 새롭게 이세를 만들 수도 있겠다 하면서 관찰을 하고 있어요. 자, 이 이야기는 이제 우리 갔다 와서 다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좋아요. 배를 타서 무섭긴 한데 그래도 이번 연도 이렇게 나가는 게 처음이어서 너무 좋아요. 훔쳐가지고 지금 거기 아까 애들 앉는 거 봤죠? 그것처럼 그냥 앉아야지. 네, 알겠어요. 저 위에 잘 가. 자, 지금 저기 각지바위가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한번 망원경을 한번 보세요. 그럼 일단은 최소한 2종류 이상의 색깔을 가진 새들이 보일 거예요. 저옷은 아니고 갈매기 같아요. 하얀색, 까만색, 회색색 이런 새들이 보일 거예요. 그 중에 하얀색은
저새. 까만새는 누구라고? 가마우지. 인물 가마우지라고 하는 새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런 일들이 생겨. 10년 전에 아까 갔던 각시바위에 저새 어미 저새가 완전히 탈진해서 있어요. 사람이 가서 도망도 못 가. 데리고 와 보니까 목구멍 이런 게 걸려 있는데 여기에 딱 이렇게 이게 뭐예요? 낚싯줄과 낚싯바늘이에요. 낚싯바늘이 목을 딱 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뭘 삼키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완전히 굶어서 탈진 상태로 있었던 애예요. 그래서 얘는 수술해서 빼줬어요. 빼줬고 다행히 그래도 지금 괜찮았어요. 얘는 사람한테 발견된 게 다행이었죠. 이런 경우도 있어요. 자, 저새 부리가 딱딱할 것 같죠? 근데 사실은 만져보면 그렇게 딱딱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쓰는 탄력 있는 고무지우개 같은 느낌이에요. 꺾이기도 해요, 부리가. 왜 그러냐면 얘네들은 갯벌에 넣고 휘휘 저어서 먹잖아요. 휘휘 저으면 흙탕물이 생기죠. 안 보여요, 물고기가. 다시 말해 얘네들은 눈으로 물고기를 보고 잡아먹는 애들이 아니라 집어넣고 줬다가 부리에 느껴지는 감각으로 물고기를 잡는 애들이에요. 부리가 아주 예민한 감각기예요. 그게 완전히 딱딱하게 신경이 들어가고 피가 흘러요. 그래서 완전하게 딱딱해지면 그렇게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탄력 있는 감각기관이에요. 근데 이걸 넣고 갯벌에서 막 열심히 물고기를 잡고 있는데 그 갯벌 안에 우리 사람들이 버린 병 조각이 깨져서 있었어. 그럼 어떻게 될 거야? 찢어지거나 상처하겠죠. 이런 경우도 그런 경우라 생각해요. 이런 경우도 생겨요. 이거는 일본에서 찍은 사진인데 이건 어린 저어새. 완전히 부리가 완전히 부러지기 일보 직전이죠. 얘는 어떻게 잡아야지 치료가 가능한데 지금 잡을 수가 없어서 얼마 뒤에 죽은 채로 발견됐어요. 이건 다 뭐 때문에 그래요? 아까 생태계에서 벌어지는 자연적인 과정으로서가 아니라 이건 우리 사람들이 버린 쓰레기들, 사람들이 버린 오염물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석도라고 하는 곳에서 어린 시절에 잡아서 가락지 채웠는데 그해 겨울에 대만에서 발견되고 백령도에서 발견됐다가 죽은 채로 발견되는데 부검을 해보니까 농약 중독이에요. 아까 논에 들어가서 먹이 활동한다 그랬잖아요. 요새는 옛날처럼 농약을 많이 쓰지 않기 때문에 그 논에서 먹이를 잡은 먹이 때문에 농약 중독이 되는 일은 드문데 이 농약병을 함부로 버려놓으니까 이게 거꾸로 쏟아지면서 거기 쏟아져 나온 농약이 그 주변에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서 그 물을 마시고 죽은 걸 추정을 해요. 이거 역시도 인위적인 사람의 잘못 때문인 거죠. 그러나 도우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얘네들이 오기 전에 미리 들어가서 저새 둥지털을 만들어주고 만드는 건 어미가 만들어요. 우리는 넣어주기만 해요. 그러고 났더니 둥지재를 넣어주기 전에 이랬는데 둥지재를 넣어주는 사업을 우리가 하고 나니까 둥지가 확 늘었죠.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새를 보호하자고 하는 거는 뭐 엄청난 일을 하자는 게 아니에요. 아주 작은 노력, 아주 작은 보호 조치만 해줘도 얘네들은 스스로 잘 살아갈 애들이에요. 그리고 아까 그런 낚싯줄, 쓰레기들 이런 것 때문에 저어새들이 피해를 보잖아요. 그래서 저어새 번식지 주변에 해양 쓰레기 청소하는 것들 이런 것들도 많이 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이건 약간 전문적인 측면에서 보호 활동인데 보호 활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린 시기에 저어새를 새끼를 잡아서 이렇게 가락지를 달아줘요. 먼저 잡으면 몸무게 재고, 부리 길이 재고, 날개 길이 재고, 혈액 피 검사하고, 기생충 검사하고 다 한 다음에 각각의 색깔이 다른 가락지를 달아줘요. 예를 들면은 여기 보면은 얘는 하얀색, 노란색, 파란색이죠. 이거는 얘만의 가락지예요. 다른 이런 순서의 색가락지는 얘밖에 없어. 그래서 멀리서 망원경을 봤는데 하얀색, 노란색, 파란색이다 그러면 바로 얘인 거예요. 이렇게 가락지를 달아놓으면은 멀리서도 쌍안경만 가지고도 얘네들이 어떻게 이동하는지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얘네들이 이동 경로를 확인할 수 있고 그럼 얘네들 이동 경로를 보호할 수 있는 보호 조치를 취하기 쉽겠죠. 그리고 나라마다 색깔이 다 달라요. 우리나라가 제일 많죠? 네. 왜 그럴까? 네, 많아요. 번식지가 많으니까. 그죠? 그리고 이제 그 중에 그 가락지를 다는 놈 중에 제일 튼튼한 놈은 위에다가 등에다가
위성 추적 장치를 달아줘요. 위성 추적 장치를 달아주면은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 수가 있어요. 위성 추적 장치가 아무래도 불편하겠죠. 그래서 위성 추적 장치 같은 걸 달 때는 새 몸무게 2%를 넘지 않은 무게의 위성 추적 장치 달아야 돼. 그래서 그래도 물론 무겁지. 얘네들이 이동하는 경로에 이런 데 있는 지역들은 보호시설을 마련하고 제도적으로 보호장치를 마련하면 되겠죠. 그래서 저어새들을 훨씬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가 있어요. 우리 어린이들이 한 10년 후에 공무원이 되었을 때, 10년 후에 저어새 연구가가 되었을 때를 고려해서 여러분들이 해야 된다, 이 일은.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특히 우리 강화에서 저어새를 보고 자란 우리 친구들이 이 역할을 앞으로 좀 해줬으면 좋겠다. 약속할 수 있죠? 네. 믿어보겠어. 자, 이렇게 마치고요. 저어새를 이제 만들어 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광화도에서 살고 있는 전지우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많은 경험을 한 것 같아요. 저새에서 대해서 알고, 이제 우리가 앞으로 해야 할 일도 아는 것 같아요. 저새를 위해서 이제 바닷가에 쓰레기를 이제 좀 안 버려줬으면 좋겠어요. 원래 잘 알지 못했던 생물이고 이걸 보는 아이들이 잘 알지 못했던 새 종류일 건데 그래도 이게 있다는 걸 알고 어쨌든 저희가 보존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되든 간에. 그래서 저희 말고도 이제 많은 친구들이 관심을 가지고 보존을 해줬으면 좋겠고, 오늘 강화도에서 저어새 체험을 했는데 저어새도 보고 해서 너무 좋았고요. 다음에도 또 이런 기회가 있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강화도 저어새 많이 사랑해 주시고, 네, 저어새를 위해서 플라스틱 조금만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